이륙에 비해서 변화가 없어요. 예, 학폭은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학폭 반영은 따로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학폭은 모든 대학이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폭을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학폭은 다 있습니다. 자, 고대로 들어가면 자, 고대는 2026학년도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서류평가를 교과전형은 서류평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전교과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네,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이게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졸업 예정자 이렇게 이 괄호 열고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괄호 열고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괄호 열고 예정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졸업 예정자와 졸업 예정자에는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만 된다는 거고 졸업 괄호 열고 예정자는 재학생도 되고 졸업생도 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2026년 2월 이후 졸업자 그러면 이게 27학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6년 2월 이후 졸업자니까요. 2월 졸업자, 2026년 2월 졸업자, 2027년 2월 졸업자까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재수생까지 되는 겁니다. 재수생까지 되는 거니까 그런 연도가 있다. 지금 막 저게 왜 재수생이지? 몰라도 돼요. 저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학업 우수형 전형하고 계열 적합형 전형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형 전형은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은 없으나 수능 최저가 있고요. 계열 적합형은 면접은 있으나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고요. 계열 적합형은 적합 전형은 면접은 없으나 면접은 있으나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 적합형을 이렇게 보면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계열 적합형을 이렇게 보면 역시 단계별 전형으로 이거 계열 적합형입니다. 계열 적합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돼 있어요. 단계별 전형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면접이 50%나 4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30%하고 좀 다르죠. 앞에 두 대학은 30%였잖아요. 경희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국대도 그렇고 30%였는데 고대에는 4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면접도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돼 있어요. 되시죠? 자,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뭘 안 봤어요? 제가 뭘 봐야 된다는데 뭘 안 봤어요? 그쵸? 배수를 안 봤잖아요, 배수. 5배수를 뽑습니다. 되셨죠? 5배수를 뽑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시 수능 위주 전형도 두 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 전형으로 수능 100% 전형을 하고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80%랑 교과 20%. 교과 20%는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랑 다른 점이죠. 한양대와도 다른 점이고 서울대와 한양대는 정성 평가를 하고요. 연세대랑 고려대는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시 교과 우수 전형의 교과 반영 방식은 수시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수시 교과 전형과 동일해서 이제 그 전 교과를 다 사용을 하는데 교과 등급별 점수차가 달라요. 그래서 그 교과 등급별 점수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시 교과 전형은 요 지금 네모친 부분을 잘 보시면은 2등급, 3등급의 점수가 다르죠. 수시 교과랑 정시 교과가.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정시 교과는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2점인데 수시 교과는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4점이잖아요. 그 2등급, 3등급 격차는 두 개 똑같아요. 2등급, 3등급 격차는 똑같은데 2등급, 3등급 격차는 똑같이 4점으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1등급, 2등급 점수 격차가 다르고요. 그리고 3등급, 4등급 격차가
이제 정시교과가 더 넓어요. 그쵸? 정시교과는 6점 차이가, 8점 차이가 나는데, 수시교과는 6점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교과 등급별 점수 차이가 좀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등급이 나오니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그쵸? 예,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이게 보시면, 모집 요강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형 계획안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게 등급,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이게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정시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고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로 제시를 하지 않고 200점, 240점, 200점, 그리고 뭐 200점, 200점, 160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 점수를 쓰는 대학이니까 200점 만점이 표현 점수니까 국어는 그대로 쓰고 수학은 1.2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그대로 쓴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국어랑 수학은 그대로 쓰고 탐구를 0.8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면 비율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열과 의학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그리고 나머지 자연계열의 가정교육과랑 간호대학이나 인문 전체 모집단이나 체능의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같은 탐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연계열은 여기 있는 대로 가산점을 추가합니다. 3%, 각 과목에 3%의 가산점을 추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중요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이.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동국대는 첨단 분야 전공을 신설하면서 증원이 있었어요. 2, 6학년도부터. 지금 4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괜찮아요. 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뭔가 잠깐 뭐가 스쳐 지나갔는데,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요. 여기는 원래 있던 곳인데 증원이 됐습니다. 원래 있던 곳인데 증원이 됐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 생겼고 여기는 증원이 됐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동국대에서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사범대학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2명에서 3명 정도를 감축을 했습니다. 26학년도부터. 그래서 사범대학에 9개 모집 단위가 있는데 9개 모집 단위가 9개 모집 단위가 아니구나. 6개 모집 단위구나. 6개 모집 단위가 6개의 모집 단위에서 각각 2명에서 3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로 다 이제 감축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집 단위명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환경과학과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융합환경과학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로, 그리고 융합보안학과 같은 경우는 범죄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구나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동국대도 요게 생겨요. 경영대학 무전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을 기존에 세 개로 나누어서 뽑던 거를 이렇게 통으로, 세 개로 나눠서 뽑던 걸 통으로 뽑고, 통으로 뽑으면서 셋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됐죠? 네, 모집단위가 그런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서류평가를 활용하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서류평가를 활용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데, 동국대는 교과 정량평가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사회를 보고 자연계열은 과학을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국대 아주 큰 특징이죠.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중에서 5개 교과잖아요. 5개 교과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과목이 있다. 그럼 20과목 중에서 높은 10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한 과목이 5등급인데 나머지는 다 2등급이다. 그러면 동국대식으로는 2등급이 되는 거죠. 저 유명합니다, 동국대.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10과목만, 그러니까 저 5개 교과의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한다. 교과와 과목 헷갈린다 1. 교과와 과목 헷갈린다 1 한번 해봐 주세요. 교과와 과목 헷갈린다. 교과는 국어, 과목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이런 게 과목. 그러니까 국어교과 안에 5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학교과 안에 또 5과목이나 4과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5개 교과라는 개념이 있고, 그 교과라는 개념 안에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동국대는 그 교과를 지정한 다음에 너가 인문계열로 온다면,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이 교과들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전 교과, 전 과목, 그쵸? 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 구조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종합전형은 면접을 활용하는데 수능 최저는 없어요. 면접을 활용하는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1단계 선발 배수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3.5배수, 4배수에서 3배수, 3.5배수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경영대학과 컴퓨터 AI학부는 2.5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선발 비율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 맞습니다. HSK님 그런 거예요. 그쵸? 예, 그 교과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요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돼서 단계별 비용이 축소가 됐는데, 여기 아까 요거 잠깐 보시겠어요? 동국대는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기본 점수가 있는데, 그 기본 점수가 여기는 분명히 600점이었는데요. 여기는 42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까
건국대랑 경희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거냐면 건국대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가 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예, 이해 잘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중에서 자연계열이 수학 또는 과탐 한 개 이상 포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고 있는 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집 단위들이. 그러니까 동국대 논술 전형은 그런 모집 단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수학 또는 그러니까 두 개 영역 합인데 동국대가 두 개 영역 합인데 수학 또는 과학탐구가 한 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로 맞출 수도 있고 수학이랑 영어로 맞출 수도 있는데 국어랑 영어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동대도 아주 큰 변화인데요. 다군에 되셨죠? 네. 다군에 이런 방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능 100에서 학생부 평가 10%가 들어갑니다. 학생부 평가 10%가 들어가서 무전공 모집 단위들 경영대학이나 바이오시스템 대학은 원래 무전공 모집이었고 그다음에 열린정보학부 인문, 열린정보학부 자연 그렇게 해서 4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범대 4개, 사범대 4개 학과 요 학과들의 학생부 평가 10%가 들어간다. 27학년도부터 그리고 이 학생부 평가는 무전공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영역만 보고요. 교과 관련 영역. 그 다음에 사범대학은 전 영역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은 전 영역을 보는 거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사범대학에 오는 친구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사범대학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27학년도에 저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를 추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좀 많이 있죠. 동국대가. 그래서 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런 부분에 좀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동국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는 이제 이거를 이게 수능 이게 가산점 부분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 1은 수학만 가산점을 주고요. 유형 2는 과학탐구만 가산점을 주고 유형 3은 수학이랑 과학탐구를 다 줘요. 그리고 컴퓨터 AI 학부 중에 인문 모집 단위는 사회탐구를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수학과 과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자연계열 중에서도 유형 1이라는 것은 수학만 주고 유형 2라는 것은 과학탐구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형 1과 유형 2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는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으니까 저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저쪽은 수학만, 저쪽은 과학만 이렇게 주는구나.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연계열은 전부 다 수학, 과학을 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변화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되셨죠? 네. 서강대 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서강대 갈 건데 서강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반도체 공학과라는 학과가 신설이 돼요. 원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있어요. 서강대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계약학과죠. 채용 조건은 계약학과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이제 채용 조건은 계약학과라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로 바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그거 말고 채용 조건은 계약학과가 아닌 반도체 공학과라는 이제 첨단 학부가 되는 거죠. 첨단 계열. 그래서 여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교과로 3명 뽑고 종합으로 14명 뽑고 수능으로 13명 뽑아가지고 총 30명. 그래서 2026학년도에 생겨요. 근데 2027학년도에 저게 없어요. 없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27학년도에도 뽑을 예정입니다. 뽑을 예정이라서 이제 26학년도에 생기는 거라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7학년도의 변화로 뭐가 생기냐면은
종합전형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종합전형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 일반 1하고 일반 2로 나뉘어지는데, 종합전형이 원래 서강대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종합전형을 두 개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그게 이 평가 방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모집 단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전공 모집 단위를 일반 2로 옮기고 전공 모집 단위는 일반 1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문학부랑 사회과학부랑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학부를 학부 모집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부 안에 뭐 국문학과랑 이렇게 학과들 있잖아요. 그 학과들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 종합전형인데 그 종합전형은 다시 그냥 일반 1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강대 방식 중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발전 가능성이라는 그 학종 평가 요소 중에서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전공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문학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학과로 전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전체의 인문학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학종 2라고 일반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1은 그게 학과로 가서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안에 예를 들어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안에 신문방송학과가 있고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전공으로 오려면 일반 워드로 와야 되고 일반 1 전형으로 와야 되고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전체로 온다 그러면 일반 2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1은 학과 선발을 하고 종합 2는 학부 선발을 한다. 근데 이제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는 교과 전형에서도 학부 선발을 하고요. 논술 전형에서도 학부 선발하고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학부 선발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종합 1, 학과 선발만 했었는데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얘네가 이제 서강대가 자유전공학부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원래 이제 수능만 있었는데 이게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종합 2 전형과 수능 전형 이렇게 나누어서 뽑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에 이 일반 2 전형이 생기는데 일반 2 전형이 생기는데 일반 2 전형은 학부 모집단이다. 학부 모집단이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무전공 모집단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과 전형은 이제 공통과 일반 선택이 90%, 그다음 진로 선택이 10%, 그리고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고 졸업 예정자만 쓸 수 있고요. 재학생만 쓸 수 있는 거죠. 졸업 예정자만 쓸 수 있고 전교과 전 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시가 특이하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좀 특이한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이제 국어를 좀 많이 보는 B 유형하고 수학을 좀 많이 보는 A 유형 그리고 이 탐구가 0.6을 곱하는 것밖에 안 돼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탐구가 되게 낮아요. 탐구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일단 서강대가 탐구가 굉장히 낮은 반영이 굉장히 낮은 대학이고 원래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었는데 이게 이제 A, B형으로 나뉘어서 둘 중에 좋은 걸 씁니다. 제 기억에 26학년도부터인 것 같은데 요렇게 26학년도부터 요렇게 변화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특징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되셨죠? 네, 그래서 서강대는 이제 성대가 원래 저런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성대가 저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서강대도 2026학년도부터는 저렇게 이제 둘 중에 우수한 걸 써주는 그런 형태로 변화한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서강대가 요게 나왔어요. 이 26학년도 입학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전공 설명들이 있거든요. 전공 설명들. 전공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 전공 설명들을 이렇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되셨죠? 네, 전공 설명을. 그래서 입학 가이드북을 2026 입학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서강대 홈페이지 가면은 있습니다. 서강대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